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채연입니다. 송이치 기공학 1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린너 시스템을 이용한 파셜 프레임워크 제작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서베이 라인을 그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부분 위치를 제작해 주기 전에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스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너 그 다음 이거 스프레이입니다.
라이트를 식혀줍니다. 왼쪽 끝을 살짝 연화시켜 왁스가 잘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조각도를 달고 더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왁스를 살짝 식혀줍니다. 피니시 라인에 맞게 잘라줍니다. 둥근 직각의 궤도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왁스를 깔끔하게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왁스판 게 나옵니다. 스프레드선을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스프레드선을 부착해 주기 위해 스프레드선을 부착해 주는 모습입니다. 링을 타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매몰대가 새지 않도록 해줍니다. 매몰제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왁스업에서 메모까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진 온성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의 중압과 온성은 같은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별됩니다. 레진의 중압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레진은 액과 분말을 혼합하여 개시기, 생장기, 연쇄전달기, 정지기 등 총 4단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컫습니다. 열중압 레진을 중압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에 레진이 전입된 함을, 클램프 등의 기구를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온성기에 수조에 넣고 가열해야 합니다. 가열 도중 레진의 온도가 70도에 도달하면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하여 중압이 시작되고, 이때 반응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한 변에 25.3mm인 입방체의 위치상 레진을 중압하는 동안 일어나는 물 섞고 레진의 온도, 시간 변화 곡선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중압 반응이 일어나고 다소 열을 가하면 반응을 더욱 촉진됩니다. 다음은 레진의 온성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함속에 전입한 후에는 수별이나 건열해서 중압을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조에서 습식 온성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성 과정에서 병상의 레진이 가열되어 60도 이상으로 상승되면 과산화 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합니다.
이 유리기가 단체 분자와 반응하여 새로운 유리기를 형성하고 불가 반응에 의해 분자 사슬이 성장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합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열중합 레진을 운송할 때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레진의 온도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A점을 보시면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거쳐 70도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B점을 보면 물의 온도를 40분간에 거쳐 100도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C점은 물의 온도 100도에서 레진의 온도 변화점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열중합 레진의 발암직과 온선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선 사이클입니다. 열중합 레진의 온선 방법은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액이 레진 분말의 완전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의 증방이 일어나서 의치상의 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빨리 시작하여도 최종 의치상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에는 일단 수중에서 가열하는 습식 운송법과 전기 저항 등의 건열로서 함을 직접 가열하는 건식 온선법,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순식 온선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온도의 수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계류시켜 중합하는 방법으로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을 작업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에 따라 저온 장시간 운송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운송 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고온 단시간 중합법은 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장시간 중합법이 바람직합니다. 저온 장시간 온선 사이클은 열중합 레진을 온선 방법으로는 65에서 75도의 물에서 9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합 시 일어나는 변형이 적고 적합성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함 속으로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에서 60분 동안 기다린 후 레진 중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저온에서 2도씩 서서히 상승시키는 것이 레진 의치상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적입니다. 다음 고온 단시간 온선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65에서 75도의 물속에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하여 의치의 두꺼운 부위를 온선시키고 다시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입니다. 100도에서 30분간 끓이는 이유는 구개부와 같이 의치상의 두께가 얇은 부위의 중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함을 실온수에 넣고 65에서 75도까지 서서히 가열한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시키고 100도에서 30분간 끓이는 방법입니다. 열중합 레진을 온선 시 수조의 온도를 너무 급히 올리면 후경부에는 기포가 생기고 얇은 부위는 중합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단시간 온선 사이클은 작업시간 단축할 수 있어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식 온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음용해 주입한 후 물속에 담가 중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대기는 물에 비하여 열 전도율이 매우 낮아 정확한 온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식 온선법은 또한 공기 중에서 시행하므로 레진액의 증발 가능성이 습식 온선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레진을 전이시킨 후 가열, 중합 과정을 동시에 하는 건열 온선기 및 준비물이 나타난 사진입니다.
레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함의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위치에 거경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건시의 온성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나비치를 하함에 메모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메모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먼저 건식 온성법에 사용되는 전용함을 사용하여 하함의 석고를 1차 메모하고 석고가 경화되면 석고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치은 형성 부위는 실리콘 퍼트를 이용하여 붙여줍니다. 이는 치은 형성면에서 석고 메모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하고 치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고 석고 메모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그림은 건식 온성법에 사용되는 전용함입니다. 이 그림은 하함에 석고를 사용하여 메모하고 석고가 경화되는 석고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치은 형성 부위에는 실리콘 퍼트를 사용하여 붙여줍니다. 이는 치은 형성한 면에 석고 메모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하고 치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물을 방지하며 석고 메모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레진 주입을 위한 주 스프루를 나비치에 부착하고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보조 스프루를 나비치 후방에 부착합니다. 보조 스프루는 함의 후방에 있는 구멍과 연결하여 부착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레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함의 후방에 위치한 에어벤트 구멍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단계 메모랑 석고가 경화되면 석고 분리제를 석고면에 도포하여 2단계 메모 준비를 합니다. 1단계 메모를 대면 하함의 상함을 위치시키고 석고를 부어 2단계 메모를 완성합니다. 2단계 메모 시 주의할 것은 석고의 면을 하함과 수평되게 하지 말고 약간 이슬을 경사지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진을 주입하기 위해 스프루선을 조각도로 제거하고 콘을 형성합니다. 다음 석고면을 아까 위로 경사지게 하는 이유는 레진 전입 시 압력판 밑에 부착된 실리콘 고무반이 석고 메모지의 콘 부위를 압박하여 레진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메모 후 왁스를 제거합니다. 모형과 앵고치와 주위의 왁스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상함과 하함을 조립합니다. 함을 길게 열판 위에 위치시키고 실리콘 고무반에 부착된 압력판을 내려 함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레진 주압류 링을 놓습니다. 그 다음 한쪽 끝에 밀봉된 절밀도 비닐봉지에 레진 분말을 넣고 레진액과 혼합합니다. 레진을 혼합하여 5분에서 10분 후 레진 상태가 흘러내리지 않고 껌처럼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를 스티키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링 안에 주입합니다. 레진 주입구인 플라스틱 뚜껑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입구가 석고 메모지의 콘 부위에 위치하도록 한 후 원판을 덮고 압력을 가하여 레진을 조형대로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B 사진과 같이 스티키 상태일 때 링 내에 주입하는 겁니다. 다음 함의 후방부에 위치한 에어벤트로 여분의 레진이 흘러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레진 전입 후 15분 동안 기다려 레진이 충분히 흘러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 후 함의 밑부분에 있는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하여 레진을 중합시킵니다. 레진 중합 후 함은 레진 온성기의 온도가 실온 20도로 냉각되었을 때 제거하여 으치를 치출하고 결기에 재부착할 준비를 해줍니다. 다음 기타 중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온소법
온수법에 있는데 이 방법은 건식온수법의 일종으로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에서 3분간 중압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면 마이크로 온성을 위한 전용의 함과 레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파 온성법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통법에 따라 나비치를 마이크로파 전용함에 매몰시킨 후 석고가 경화되면 워스를 연화하여 함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그 후 끓는 물로 워스를 완전히 세척합니다. 다음, 석고면에 레진 분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레진의 액과 분말을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에 따라 혼합합니다. 다음, 병상이 된 레진을 석고 주형 내로 진입하고 함을 조립한 후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레진이 전입된 함을 넣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에서 300분간 중압시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파 온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중압수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압수축이란 단량체와 다량체의 중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압 시의 수축을 말합니다. 치과용 레진액만의 중압 시 수축은 최적 수축으로 22%입니다. 다음 우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우치상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주 원인은 레진을 온성하기 위하여 액과 분말을 혼합한 후 레진을 중압하는 과정에서 레진의 성분이 증발하면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레진은 중압하는 과정에서 반려 반응이 일어나며 반려 반응으로 인해 극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부위에서 주 성분이 비등하게 되며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기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기공 과정에서 의치상의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할 때입니다. 가열을 급속히 하게 되면 발생되는 열을 단량체의 비등점 이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에는 병상 이전의 전입에 있습니다. 레진의 액과 분말이 혼합물에 병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입하면 의치상 레진은 잔류 단량체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흡출성 기포가 발생됩니다. 다음 세 번째 레진 액과 레진 분말 혼합 비율의 부정하기 원인이 있는데 레진 분말에 비해 레진 액이 많은 경우 의치상 수축이 커지므로 레진이 전입 시 액의 수축을 보상하지 못하며 수축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의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하고 비교적 크고 불규칙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불균일한 병상입니다. 병상의 레진이 균일하지 못하여 단량체가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 부위는 인접 부위보다 중압 수축이 커지므로 부분적인 수축이 레진의 내부와 외부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입 압력의 부족입니다. 병상에서 레진을 전입하였더라도 전입 시 압력이 부족하며 레진의 수축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레진은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전입했을 때 나타나고 의치 내부와 외부 모두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수분의 혼입입니다. 레진 전입 시 수분이 혼입되면 중압 후 기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함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열 중압 과정이 원래대 클램프와 함을 온선기 내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킵니다. 함의 급속한 냉각은 의치상 레진과 모형 매몰제로 사용된 석고나 경석고의 열 표착류 사이로 의치상의 잠재 연력이 발생되고 매몰제와 모형의 제거 시 의치상의 변형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을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여 선행시키고 20분 정도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시킵니다.
내부까지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하며 레진 으치상의 잔류열로 연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함 분리는 먼저 함에서 섞어 매물재 주형을 분리하고 매물재 주형에서 중합 우치와 모형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함 속에서 섞어 매물재를 분리할 때는 고무 마취 등으로 약하게 충격을 주거나 함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먼저 함 충격에 의한 분리 연령에 대해 알아보자면 함에 대한 약하게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섞어 매물재가 분리되면 으치상에는 인고치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고무 망치를 충격을 주어 분리할 때 함의 금속 테두리를 약하게 두드려 줍니다. 이때 고무 망치로 직접 섞어 매물재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함의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가급적 함을 느슨하게 잡아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함 분리기를 사용한 분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젝터형 함의 경우에 전용의 함 분리기를 이용하여 쉽게 함과 매물재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 뚜껑을 섞고 가린나 끝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홈에 놓고 비트로 뚜껑을 분리합니다. 다음은 함을 뒤집어 상함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하하면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의 잠금 낫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추어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깁니다. 다음은 끌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놓고 뒤집어진 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쉽게 함과 섞어 매물재 부분이 분리됩니다. 다음 함에서 섞어 매물재가 분리되면 다시 섞어 매물재를 모형에서 으치상에서 제거할 때 인고치와 인고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매물재를 제거할 때는 섞어칼, 섞어가위, 섞어톱 등의 도구로 섞어 매물재를 분할하거나 기구를 이용하여 진동을 가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섞어가위나 섞어칼을 이용하여 3점 매목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냅니다. 상악의 경우 인고치열을 중심으로 섞어 매물재가 서측과 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성 부위와 으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섞어칼을 놓고 비틀거나 섞어가위로 쓰기형으로 힘을 가하면 협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으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 상 구개부는 섞어 매물재 부위와 으치상 부위 사이에 섞어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고치 서쪽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재를 분할하여 제거해 줍니다. 하악의 경우 서쪽 섞어 매물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약간의 힘에도 위치와 모형이 쉽게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구치부 서측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세기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황에서와 같습니다.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에 분리재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섞어 매물재 부위 사이에 섞어 가위를 놓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B의 사진과 같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다음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섞어 부착의 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의 절취 유도 핀의 간격 양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에서 뜬다면 메모죄와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메모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총이치 기공화 11주차 레진의 원성과 한 분리 및 매물제 제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에는 병상 이전의 전입에 있습니다. 레진의 액과 분말이 혼합물에 병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입하면 의치상 레진은 잔류 단량체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흡출성 기포가 발생됩니다. 다음 세 번째 레진 액과 레진 분말 혼합 비율을 부정하기 원인이 있는데, 레진 분말에 비해 레진 액이 많은 경우 의치산 수축이 커지므로 레진이 전입 시 액의 수축을 봉사하지 못하며 흡출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의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하고 비교적 크고 불규칙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불균일한 병상입니다. 병상의 레진이 균일하지 못하여 단량체가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 많으며 그 부위는 인접 부위보다 종합 수축이 커지므로 부분적인 수축이 레진의 내부와 외부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입 압력의 부족입니다. 병상에서 레진을 전입하였더라도 전입 시 압력이 부족하며 레진의 수축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레진은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전입했을 때 나타나고 의치 내부와 외부 모두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수분의 혼입입니다. 레진 전입 시 수분이 혼입되면 중합 후 기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한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열 중합 과정이 원래대 클램프와 함을 온선기에 내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킵니다. 함의 급속한 냉각은 의치상 레진과 모형 매몰제로 상색 석고나 경석고의 열 표착류 사이로 의치상의 잠재 연력이 발생되고, 매몰제와 모형의 제거 시 의치상의 변형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을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여 선행시키고 20분 정도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시킵니다. 내부까지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하며 레진 의치상의 잔류열로 연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함 분리는 먼저 함에서 석고 매몰제 주형을 분리하고 매몰제 주형에서 중합 의치와 모형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함 속에서 석고 매몰제를 분리할 때는 고무 마취 등으로 약하게 충격을 주거나 함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먼저 함 충격에 의한 분리 연령에 대해 알아보자면, 함에 대한 약하게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석고 매몰제가 분리되면 의치상에는 인고체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고무 망치를 충격을 주어 분리할 때 함의 금속 테두리를 약하게 두드려 줍니다. 이때 고무 망치로 직접 석고 매몰제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함의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가급적 함을 느슨하게 잡아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함 분리기를 사용한 분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젝터형 함의 경우에 전용의 함 분리기를 이용하여 쉽게 함과 매몰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 뚜껑을 석고 가린나 끝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홈에 놓고 비트로 뚜껑을 분리합니다. 다음은 함을 뒤집어 상함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하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의 잠금 낫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추어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깁니다. 다음은 끈을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놓고 뒤집어진 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쉽게 함과 석고 매몰제 부분이 분리됩니다.
다음 함에서 석고 매물재가 분리되면 다시 석고 매물재를 모형에서 을지상에서 제거할 때 인고치와 인고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매물재를 제거할 때는 석고칼, 석고가위, 석고톱 등의 도구로 석고 매물재를 분할하거나 기구를 이용하여 진동을 가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석고가위나 석고칼을 이용하여 3점 매물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 냅니다. 상악의 경우 인고치열을 중심으로 석고 매물재가 서측과 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선 부위와 을지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놓고 비틀거나 석고가위로 쓰기형으로 힘을 가하면 협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을지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 상 구개부는 석고 매물재 부위와 을지상 부위 사이에 석고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고치 서쪽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재를 분할하여 제거해 줍니다. 하악의 경우 설적 석고 매물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약간의 힘에도 위치와 모형이 쉽게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구치부 서측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세기형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황에서와 같습니다.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에 분리재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물재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놓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B의 사진과 같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다음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석고 부착의 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에 절취 유도 핀의 간격 양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에서 뜬다면 매몰제와 레진 전일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시 상하함은 서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가동 수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총이치 기공화 11주차 레진 원성과 한 분리 및 매물재 제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